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슨 선택의 기로요? 바로 미국 감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 감옥으로 갈 것이냐, 미국 법정에 쓸 것이냐 한국 법정에 쓸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도 이재명을 버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소리를 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면서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감옥으로 간다. 어느 감옥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요. 이재명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와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했는데 국감이 한창일 때 김현지가 왜 나오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허하라. 김현지와의 사이는 무슨 사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입을 틀어 막으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경찰 조사에 당당히 임할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화를 낼 겁니다. 그날 멸공 티셔츠를 입고 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뉴스 배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생명줄입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왔어. 제발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왜 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요, 무슨 얘기를 남겼느냐? 뽀재명과 뽀정은 우리 만나요? 뽀로로. 이게 뭔가 했더니요,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뽀를 가져가서 뽀재명 뽀정은, 저는 김정은이 자신의 딸과 뽀뽀하는 장면을 보고 뽀정은이라고 하나, 저 제정신인가 이랬는데 이 만화의 뽀로로의 뽀를 따가지고 뽀재명 뽀정은, 지금 외교가 장난입니까? 북한은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중국에 가니까 잘 가라 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그날 쏴댔죠. 그런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공할까봐 북한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게다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침공했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공격, 청와대도 습격했고요. 다 기억하시죠? 청와대도 습격했고요. 아웅산 테러, 이 아웅산 테러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정말 쟁쟁하던 우리 장차관들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칼기 폭파 사건 잊었나요?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서 북한이 엄청 불안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뽀재명과 뽀정은 김현지랑 같이 북한에 가세요. 이석기랑 같이 가세요. 임종석이랑 문재인이랑 다 같이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북한 가세요. 아니면 여기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돌려줄까요?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작자가 북한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2030의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요, 북한은 적대적 대상, 경계 대상이다. 훨씬 더 많은 50%가 넘는 2030 세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뽀로로요? 뽀정은이요? 이거 진짜 앞에 있으면 진짜 한 대 이렇게 딱 때려주고 싶어요.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이 볼따구를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정신 차려라 하면서 흔들어주고 싶어요. EBS에서 김정은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더니 이젠 대통령이 나서서 아예 국제 무대에서까지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북한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왜 한국에 왔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외교를 잘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교를 잘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과 그리고 그 외에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데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지인 교민분께서 이 리 짜이밍이 중국한테 갖은 아양을 떨고 갔다라는 게 지금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북한 공산당들이 리 짜이밍 아주 그냥 굽신대고 갔다.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중국에 가서 한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건 삼전도의 굴욕보다도 더한 굴욕입니다. 가가지고 갖은 아양을 다 떨었는데 과연 중국이 이재명을 지켜줄까요?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번에 보여준 중국의 모습을 보니까 중국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했죠. 이게 영화 같은 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미국이요. 마두로 부부를 생포했습니다. 그 지점에 딱 가서 마두로만 쫙 끌고 나왔습니다. 저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 드라마에서나 보던 얘기, 그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였습니다. 미국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는요. 생포되기 직전에 중국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는요. 중국이 1대1로 특히 중남미 1대1로의 확장 거점으로서 최상위급 파트너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중국이 가장 아끼고 가장 스폰을 많이 하면서 자 베네수엘라 보고 있지? 자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표범이었다는 거죠. 표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급습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시진핑 특사가 이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미국이 너 와서 잡아가도 우리가 너 뒤에 있잖아. 우리가 중국이야 중국. 미국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야.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도 중국이 무슨 무기를 지원했느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 그냥 야 지켜줄 거야. 우리가 너 뒤에 있잖아.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렇게 잡혀가는데 아무 일도 안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네수엘라 다음은 쿠바다 하면서 쿠바를 지적하면서요.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봉쇄를 하고 관광도 막았고요. 금융거래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지금 베네수엘라 편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쿠바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이 중남미에서 친중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떤 나라냐? 바로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2020년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의 외교를 하면서 친중 노선으로 완전히 갈아타고요. 그리고 2023년 중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에도 옆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브라질도 친중으로 완전히 변했죠. 브라질 대통령이 누굽니까? 룰라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그 부정선거로 됐다는 룰라 대통령 아닙니까? 자 이렇게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이, 브라질 이 사람들 다 미국한테 압박을 받고 있고 뒤로는 중국의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본인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생포되는 걸 보고 나서 중국이 어떤 지원을 해줬느냐?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걸 봤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앞에서 막 야 우리가 잘해줄 거야 해놓고는 실제로 공격했을 때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군사적인 걸 도발하면 미국이 바로 중국을 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 친중 1대1로를 하면서 친중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중국의 무역, 금융, 기술망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을 이 나라 베네수엘라에 군사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의 전쟁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참전을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반격을 받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패는 뭐냐? 사실상 외교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재명을 지켜줄까요?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선을 넘었다. 일본이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일본이 중국을 자꾸 타격하는데 이재명, 너 일본 편에 쓸 거야? 중국 편에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이재명은 대답했을까요? 저희는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얘기할게요. 또 중국이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중국이야. 자, 중국 편에 쓸 거야? 미국 편에 쓸 거야? 대만은 어느 나라 국가지? 대만이 속한 나라는 어디지? 자, 이재명이 대답했습니다. 예, 착하게 살겠습니다. 장난하니? 착하게 살길 뭘 착하게 살아? 재명아, 다시 얘기해봐.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서해상에 그 구조물 세워놓으셨던데요. 저희 쪽으로 약간 들어왔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줄 딱 그으면 어떨까요? 그냥 이게 딱 중간으로 해가지고 선 긋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재명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게 될 것 같아? 저희 그리고 한한령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한령이 뭐 그냥 한 번에 풀리는 거야? 말로만 하면 한한령이 풀려? 네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우리가 뭘 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허, 이재명 이거 보니까 안 되겠네. 재명이 안 되겠네. 재명아, 니네 중국이라고 택하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했지? 자, 그런데 그거 담보할 수 있어? 너네 결국 꼴랑 5년짜리잖아. 너 5년짜리잖아. 5년인데 5년 임기는 채울 수 있는 거니? 그리고 니들 5년 동안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거니? 너 안 그럴 것 같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협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5년 단임제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너네 5년 단임제 아니냐? 이게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언제든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재명도 마음만 먹으면 너 교체시킬 수 있어. 너 5년 단임제밖에 안 되잖아. 아니, 5년도 못 지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지금 사실상 비공개 회의에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일본도 일단 계속 집권을 하고 있고 미국도 거의 외교 분야에 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변함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크게 변화하니까 중국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본인이 뭐 중국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미국 편에 쓰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외교적인 성과도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오히려 화만 나게 했죠. 그래서 이재명을 중국이 지켜줄 것이냐?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니카라이 아무도 안 지켜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켜줄까요? 아니죠. 언제든지 이재명은 갈 수 있습니다. 자, 누구로부터? 바로 트럼프로부터. 트럼프로부터 어떻게 가느냐? 그 소식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로부터 어떻게 가느냐?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어떻게 갔냐? 미국에서 미국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재명을 마두로처럼 생포할 수가 있다. 이때 중국이 도와주느냐? 중국은 안 도와주겠다. 너 꼴랑 5년 단임제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를 왜 도와주냐?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라고 했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 괜히 아양만 떨고 가고 이거 뭐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중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빰딱으로 받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버림받고 그래서 이재명이 갈 곳은 어디다? 감옥밖에 없다. 그 감옥을 선택하는 거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냐? 외교적인 관계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이재명의 역할 이재명이 결국에는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교도소보다 미국 교도소가 더 끔찍하다면 미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재명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사람인 것인지 이번에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군대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이 방위 출신을 갖다 놨죠. 그래놓고는 1조 8천억 원 국방비를 미지급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뽀정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도 디펜스 해야 되고요. 북한도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국방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미납했는데 알고 보니까 급식, 밥 먹는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 급식비 600억도 미지급 상태라는 겁니다. 군 장병이 먹고 입을 비용과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피복, 이 옷을 사야 되는 이 옷도 지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양구에 있는 이 철방 이 부대, 그 부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방 부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여, 손들어, 쏜다. 이게 아니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3단봉! 이러면서 3단봉을 갖다가 하라고 했죠. 자, 이런 군인이 있는데 지금 군에다 미지급을 하면서 완전 군인을 박살내고 뽀정은 하고 있습니다. 뽀정은은 무슨 뽀정은이야? 이 이재명 이놈아 이렇게 고운 입으로 제가 말할 수 없겠죠. 욕설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정부가 지난 12월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끌었었답니다. 예? 정부가 마이너스요? 네,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이나 빌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미국이 선택을 합니다. 너네 우리한테 관세 협정할 때 분명히 너 200억 불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지? 자, 그거 지금 내놔. 우린 상관없어. 빨리 지금 내놔. 이래 버리면 자, 외환 보유도 없는 데다가 한국은행한테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바로 IMF 오는 겁니다.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게다가 또 이재명이 하는 일이 다 중국을 위한 일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지금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의 50% 그래서 목표 달성 2030년까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것이 여러분 왜 보급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서울에는? 이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빌라 그리고 주택 이런 주택가에 지금 주차하는 거 보십시오. 빌라도 한 대 세우려면 차도 빼주고 뭐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어떻게 전기 충전기를 세웁니까? 그리고 골목 올라가는 거 소방시설도 못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거기다가 전기 충전기 어떻게 달 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아파트 재건축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중 주차로 해가지고 주차해서 차 밀고 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소 세울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라는 것이 쉽게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원전이 제대로 가동합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에어컨 제대로 틀 수나 있습니까? 동남아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미국이랑 유럽도요. 이 전기차 보급 2030년까지 50%를 채우겠다고 했던 이것도 미국도 그것을 반대해서 안 되겠다. 우선 원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전기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유럽도요.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일단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바람으로 하고 태양광으로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해서 이걸 폐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이런 데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가지고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해가지고요. 전기차가 지금 판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만 충전소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는데 50%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판매를 못하면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다가 못 팔 때마다 한 대씩 뭘 하느냐 150만 원 상당의 기여금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중국이요. 전기차 생산량 1위인데 전기차를 왜 생산하는 줄 아세요? 전기차를 그냥 생산하는 겁니다. 팔리지도 않은데 일단 생산하고 보는 거예요. 왜? 생산량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그거를 어디다 팔아야 되죠? 유럽이고 미국이고 팔아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 시장은 벌써 전기차 안 된다고 했죠. 보조금 삭제했죠. 그리고 전기차 비율도 낮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 흐름과 반대되게 가는 나라 어딥니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전기차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싸게 들여오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지급한답니다. 중국차가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중국차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는요. 전부 다 수집합니다. 그 수집한 게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쿠팡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쿠팡 그거 어쩌라고요? 중국이 했는데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와, 정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자, 전기차로 인해가지고 모든 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국차를 세금까지 감면하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대한민국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반대로 가는 거고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 중국한테 굴복을 하고 3년 전의 굴욕보다 더한 굴욕을 하고 북한에다 손을 내밀고 미국과는 반대로 서겠다고 하고 그러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분명히 신호가 온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된다. 어쨌거나 저는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택은 결국에는 미국이냐 한국이냐 어떤 과목이냐 이거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재명이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저는 올해 이재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끝까지 저도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